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성모독, 보편적 진리의 오용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보통 신성모독하면 종교적인 걸 먼저 떠올리셔요. 근데 이 글은 좀 다르게 봐요. 보편적인 진리나 심지어 우리가 가진 어떤 자질 같은 거, 이런 걸 잘못 쓰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뭐가 진짜 신성한 걸 모독하는 걸까? 좀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비밀을 말하거나 자기 능력 같은 걸 이기적으로 쓰는 게 왜 문제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이 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신성모독이라는 게 허가받지 않고 또 입문하지 않은 사람한테 보편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거라고 해요. 심지어 의도가 좋아서 막 도와주려고 진리를 가르쳐도 상대방이 스스로 원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소용없고 오히려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좀 뜻밖이죠. 네, 상당히 생각해볼 지점이에요. 핵심은 결국 준비됨, 그리고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인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보편적 진리라는 건 그걸 이해할 만큼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척하거나 그냥 정보만으로는 절대 그 깊이에 도달 못한다는 거죠. 혹시 관련 책이나 자료를 우연히 본다 해도 준비가 안 됐으면 이해도 못하고 잘못 쓸 수도 없게끔. 어찌 보면 보편적인 섭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신성한 비밀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게 여기서 인용되는 거군요. 단순히 가치 모르는 대상에게 주지 말라, 이걸 넘어서는 의미네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식을 전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 정확합니다. 맞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비밀이나 진리가 가진 진짜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냥 자기 식대로, 개인적으로고 이기적인 관심사로만 보다가 결국엔 이거 별거 아니네 하거나 이거 틀렸어 하면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위대한 스승들이 비유나 상징으로 글을 많이 썼지만 정작 그걸 어떻게 실현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잘 안 남겼다고 하잖아요. 함부로 다뤄지거나 오용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안정장치랄까요? 근데 비밀 누설 말고 다른 형태의 신성모독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평화 이렇게 슬로건만 외치고 실제로는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면 도둑이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빵까지 훔치는 거요. 이건 지식 전달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나 의도의 문제로 넘어가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신성모독 개념이 보편적인 자질을 잘못 사용하는 걸로 확장이 돼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요. 우리 안의 특성이나 힘을 거짓된 목적, 이기적인 목적에 쓰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평화 슬로건 예시는 정말 위선을 딱 꼬집는 거죠. 숭고한 개념을 이용해서 오히려 파괴적인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거,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둑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터는 건 당연히 신성모독인데 반대로 정말 살려고 부자한테 도와달랬는데 거절당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훔치는 상황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 훔치는 건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자는 이 글의 관점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의도와 상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막 격정에 빠지는 것조차도요. 자기한테 주어진 감정이라는 자질을 남용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다. 일종의 자기 모독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겠네요. 이 글에서 말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게 그냥 종교적인 금기를 넘어서서요. 당신이 접하는 지식, 당신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을 어떻게 쓰고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랑 아주 깊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요. 특히나 준비되지 않음, 이기심, 위선 같은 것들이 어떻게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신성모독이 심오한 비밀을 잘못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 구호라던가 절도 행위, 심지어 격정 같은 인간의 여러 자질이나 상태를 거짓되거나 이기적인 목적에 쓰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아주 폭넓은 관점을 봤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과거에는 정말 극소수한테만 알려졌던 그런 심오한 지식들이 테트라그램의 비밀 같은 거요. 이런 게 오늘날에는 진정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런 언급도 나와요. 여기서 당신께서 한 번쯤 곱씹어 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글이 계속 경고하는 준비됨과
오용의 위험을 생각할 때 과거엔 그렇게 비밀이었던 강력한 지식들이 물론 뭐 부름받은 자에게만 해당될지라도 점점 더 접근 가능해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지식이 퍼져나가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힘을 감당 못할 때의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